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연 희한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북한 내에 역대급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드라마. 이 중국 드라마에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열광을 받고 있는데 김정은은 왜 이 드라마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걸 보는 주민들을 잡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라고 노발대발했는지 그 이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드라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아주 미모의 중국 여배우가 출연한 74부작 중국 드라마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드라마를 수십만 원에 사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또 본 다음에는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대받아 팔면서 이런 카피들이 무수히 생겨가지고 북한 전역에 아주 조용히 바람처럼 이렇게 안가들에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드라마일까요? 예, 바로 북한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은 그 화제작은 중국 드라마 꽃피던 그해 달빛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꽃피던 그해 달빛. 제목만 봐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나간 옛 추억을 떠올리는 아름다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꽃피던 그해 달빛, 이 제목은 평범한 가족에서 태어난 비천한 운명의 바로 이 주인공 주용이 정말 이 사회 온갖 세파에 부대끼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고 여러 남자들에게 팔릴 뻔하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감옥살이까지도 하며,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성적인 그 끼와 또 그리고 아름다움에 기초해서 아주 뛰어난 이 장사 총력까지 갖추다 보니까 중상주의 이 중국 사회에서 정말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전혀 사람들이 상상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거부를 모게 되는 그런 성공 드라마 내지는 성장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예, 이 여인은 그 유명한 중국의 청황제 서태후의 양녀가 되기까지 합니다.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는 정말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죠. 이 줄거리인데요. 주인공인 주영이를 정말 사모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 주영은 아버지가 이 딸을 다른 집에 팔아먹습니다. 이 남자가 그 잘 사는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 남자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부름꾼으로 들어간 그 첫날부터 온갖 멸시를 받죠. 그렇지만 여자는 빼어난 미모가 있고 아주 예지가 있고 각종 끼가 가지고 있으니 단숨에 이 남자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남자가 그렇게 애걸복걸하지만 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 밖에도 그는 정말 많은 남자들의 사모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남자도 이 주인공 주영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정말 이 여자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던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예, 결국은 바로 처음에 그녀의 하인으로 들어갔던 심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남자입니다. 예, 주영은 정말 심각한 그런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끝내 자기 지혜로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들을 자기가 하는 그 장사에 활용을 해가지고 또 협력도 해가지고 마침내 고부가 되는 거죠. 정말 미천한 가정의 한 여인이 이렇게 이 당대 사회에 엄청난 거부를 한 손에 거머쥔 그런 부호가 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바로 이 주영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으로 N쪽에 있는 이 나이 많은 여인은 바로 중국의 그 이름난 청의 황제였던 서태후입니다. 이 서태후는 뿌리 깊은 그 봉건적 질곡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열단이 이제 조직되게 되는데 그 의열단이 이 서태후를 암살하기 위해서 맹하려고 하죠. 여기에 질겁해가지고 바로 그는 자금성을 떠나서 주인공 주영이 살고 있는 이 동네로 피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태후 이 수중에는 급히 오다 보니까 돈 한 푼도 없는 거죠. 오직 황제라고 하는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바쁜 나머지 바로 이 주인공 주영이가 30만 냥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금화를 바로 이 서태후에게 진상을 하게 됩니다. 진상을 하고 그 당시로서는 빈민, 이 천민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귀부인 칭호까지 이제 받게 되죠. 결국은 이 주영은 사랑하는 사람과 끝내 행복한 삶을 누리진 못합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심성이는 이 의열단에가 이제 협력하는 과정에 운명을 마치게 됩니다. 74부 동안에 긴박하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 이 드라마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열광도 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북한 주민들이 열광을 받았던 중국 드라마 내지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중국에 좀 이렇다 할 영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중국 영화보다는 홍콩 영화가 북한의 중요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저기 안방들에 방영되기 시작했죠. 그때는 주로 이소룡과 성룡의 무협 영화였습니다. 날파람 있고 아주 무적의 힘을 가진 협객들이 보여주는 현란한 이런 무협 스크린, 무협 영화, 굉장히 북한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는 사회주의, 전진, 투쟁 이런 걸 강조하던 시기니까 붉은 수수바티라고 하는 영화, 항일 전쟁을 그렸죠. 이게 굉장히 북한 사람들이 마음에 잔잔한 요원을 남겼습니다. 아마 붉은 수수밭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시청자들도 보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개방의 어떤 성과들이 무엇이며 개혁개방 때문에 중국이 잘 살기 시작했다는데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여인은 달이 아니다라는 이런 다부작 드라마가 나왔죠. 여기도 농촌 시골의 한 여성 그리고 또 총각들이 양보 농사를 시작하고 또 공장을 차리고 큰 기업을 일궈가지고 마침내 아주 부자가 되는 이 성취욕이 아주 두둑한 드라마였는데요. 이걸 보면서 야 북한 사람들 경우에는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북한보다 못 살던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자신들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과거에 그렇게 때가 질질하던 그 가난을 떨칠 수 있었는가 찬탄과 부러움이 가득 찼던 드라마죠. 2000년대에도 이 갈망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제 방영했는데 산부인과 의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너무나도 사람들의 이 심혼 속에 뿌리 내렸죠. 그래서 이 산부인과 허선생으로 주인공인 허선생으로 출연했던 그 배우가 올해 시진핑 방북과 관련해서 북한에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평양 시민들이 그를 알아보고 허선생 하면서 엄청 환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본 이 6가지의 어떤 대표적인 작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꽃 피던 그해 달빛 이 드라마에 완전히 푹 빠져 있고요. 어찌면 저기 우리의 삶과 같기도 하고
그 세상이 보여주는 게 우리의 세상하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거 현실과 또 이 스크린을 막 혼돈할 정도로 아주 드라마 아리에 푹 빠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꽃피던 그의 달빛이 왜 역대급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 있을까요? 네, 북한 내부통신원은 바로 그 인기를 모으는 비결에 대해서 6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단 북한과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 리얼리티의 문화적인 공유되는 감성이 좀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 정의와 그리고 옳고 나쁨에 대한 선악 논리가 좀 근사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북한 사람들의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적 상황들이 매우 근사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시대에는 1800년도 말 또 1900년도 사이 시대적 상황입니다. 지금 2019년이고 이제 곧 2020년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120년의 이전과 오늘의 상황이 시대적으로 같다라고 하느냐. 그거는요. 바로 이 꽃피던 그의 달빛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정말 와류, 혼란, 그리고 극도의 궁핍과 고통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사회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는 저런 상황, 북한이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지혜와 끼와 근면한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부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한 사람이 성취와 성강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이 주인공 주영이가 북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북한에서 시장은 누가 주인이 됐습니까? 바로 북한 주민들, 특히 여성들이 주인이 됐거든요. 여성들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 주영이가 여성이 아닙니까? 그도 정말 가장 지질이 천대받고 억압받던 그런 막바지 바닥 인생이란 말이죠. 그때 시장이나 지금 시장이 비슷한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들은 그 스토리가 아주 탄탄하고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가 너무나도 리얼하기 때문에 참 재미있어하고 눈물과 웃음과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결정은 뭐인가? 그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북한의 현상하고 너무 맞질 않으니까 하나의 뭔가 그냥 표상을 가지고 볼 뿐이고 저기서 나온 등장인물과 또 저 안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나랑 다른 이야기, 동화 같은 세계의 이야기로 든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꽃피던 그의 달빛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사건들과 그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정말 북한 사람들이 내가 아니냐,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런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런 전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 바로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생존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1800년도의 그 시장의 중심의 봉건적 사회나 전혀 다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공감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피던 그의 달빛에는 정말 눈물을 나는 사랑도 있습니다. 주영이와 또 그가 좋아하는 또 심성이 그리고 또 주영을 사모했던 많은 남자들이 이루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다 잃었지만은 그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절절하고 속에 눈물을 깡그리 쏟아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확실한 키포인트는 확실한 장사 속내를 여기서 엿본다 할까요? 배운다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영은요 엄청난 이게 장사꾼입니다. 그의 장사 속내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그냥 번쩍번쩍 하거든요.
한 번은 이제 그 아편을 심었던 밭에서 아편이 잘 팔리지 않자 그걸 몽땅 갈아엎고 농사가 다 망쳤는데 그걸 저당 잡혀가지고 아마 2,500냥인가 구워가지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시어머니 돈까지 훔쳐서 그래서 목화를 엄청 사들입니다. 그 사들여가지고 그걸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은 그냥 통짜로 팔지만은 이 여자는 이걸 세 부리로 상중하로 등급을 매가지고 아주 하품은 아주 싸게 그리고 중품은 그보다 좀 더 비싸게 그리고 가장 값이 높은 것은 보통 값으로 그러니 사람들이 누구 거 사겠습니까? 자기의 그 돈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요구되는 품질 걸 사람들이 싸다 보니까 너도 나도 와서 주인공 주인한 데서 다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쟁자들은 하나도 팔지 못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북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처럼 그렇게 현대적이지도 않고요. 규모가 큰 것도 아닙니다. 보따리 장사나 조금 더 큰 걸 면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머리를 쓰고 어떻게 장사 속내를 불리는가에 따라서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정말 생사를 건 사투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74부작 전체에 관통되고 있는 이 장사를 하는 이런 속내들은 북한 투들이 너무나도 흥미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는 한 여성이 이뤄낸 바닥 인생으로부터 최대의 갑부까지의 그 성취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뭐 카타르시즘이라고 합니까? 대리만족. 본인들은 그런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본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큰 성취고 그런 성취를 위해서 악정고토하고 정말 죽을 지경도 겨우 가까스로 넘기면서 끝끝내 성공하는 한 중국 여성의 그 성취담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그가 어려울 때는 같이 울고 성공했을 때는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드라마 가슴앓이를 이렇게 실컷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봐라 저거 저때 관료들이나 지금 북한의 이 고위 관료들이 똑같은 부정부패 저런 횡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똑같아서 자기 걸 챙기기 위해서 그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가지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그의 것을 빼앗아나고 그렇게 가혹하게 못살게 굴고 법정에 끌어내가지고 막 그 죄를 만들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보내면서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총살과 무리 죽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세월이나 이 세월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피던 그의 달빛이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모은 이유는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인가 하면요. 김정은이 이 꽃피던 그의 달빛을 보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지금 엄청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잡히면 잡혀 들어갑니다. 감옥살이 들어가고요. 노동 단련대 가고 벌금도 물고 또 그리고 공장기업소 다 모인 그 앞에서 자입한다 하면서 이걸 보지 못하게 철저히 지금 막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고요. 잡아들인다면 그게 진짜 뭐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더 관심을 쓰고 귀를 빡빡 쓰고 보는 게 원래 사람이 그 뉴스성인 것 같습니다. 체제에 위험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한국이 드라마조차도 보면 잡아들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드라마의 분명한 저항의식 그리고 저항 문화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영화의 마지막 이쪽에 가면 이제 청황제 서태후가 바로 이 주영이 살고 있는 시골에 내려오는데 그 시골에 내려온 청황제의 그 모든 부귀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수억의 인구들이 고혈을 짜내가지고 저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굶어 죽어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그리 옥석으로 해와 날을 보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울분과
그런 저항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막 보면서 지탄이 저절로 나가는 그런 대목도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인가? 청제국의 부패의 가장 왕초인 이 서태후를 암살하기 위한 우열단 활동이 장렬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생각은 뭐냐? 한 사람 때문에 수억이 저렇게 못 살고 죽어나가는데 썩은 대들보 하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온 나라가 질이 멸렬하고 이 민족이 다 죽는다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서태후를 암살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청의 최고의 권력자 서태후를 암살한다는 이런 하나의 사실과 의식이 이것이 그냥 김정은한테로 사상된다면 어떤 의식이 싹 들까요?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다. 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35살짜리 후지산 혈통이 지금 이 나라를 갖다가 온통 불놀이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험하게 짝이 없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만들어서 전 세계로부터 왕따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해날 중나발이나 불어야 되고 올해는 북한 20년 내 가장 최악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그냥 무리를 좀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야, 김정은은 아니다. 저 김정은 하나 없어지면 그리고 백두 혈통을 싹 드러내면 결국은 뭐냐? 이 중국처럼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쪽의 결의들처럼 저렇게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억눌리고 자기들이 지금 굶고 있고 자기들이 천대받고 꼬리 없는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원인을 드디어 찾아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김정은한테는 굉장히 두려웠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첨쟁이가 김정은한테 이렇게 제안서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 요즘 북한 주민들이 몰래 보고 있는 중국 드라마 꽃피던 그의 달빛은 김일성, 김정은의 위협을 계승하는 이 의회에 굉장히 해가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제안서를 냈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드라마 가져와 해서 들여다보니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런 거니까 국가안전보위부, 그 다음에 인민군 보위사령부, 그 다음에 경찰인 보안서 이 수장들을 불러다가 정말 아주 울러매고 벼를 뜯어버리고 뭐 호통을 쳐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이걸 보기만 하면 엄청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본다고 하네요. 감옥까지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북한 주민들의 정말 열광을 받고 있는 이 중국의 한 드라마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우리 국제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의 이렇게 노예 의식을 떨치고 자기들이 그렇게 지질이 못 살고 고생하고 있는 그 모든 원인들이 김정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는 그런 잘 만들어지는 드라마, 영화, 디지털 콘텐츠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들여보내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시각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